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운동이 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운동이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현대인들 중에서 전혀 운동을 안 하고 사시는 분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운동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가지인데요. 첫 번째, 진정한 리더가 되려면 공부도 잘하지만 운동도 잘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좀 이렇게 낮춰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미국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 대통령은 그래서 일부러 땅콩 장사라는 그런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 조깅을 하는 걸 늘 보여주고 하기는 했죠. 두 번째, 운동을 하는 능력이, 그것이 우수한 사람이 사회활동도 잘하더라는 것이죠. 운동을 잘하면 물론 전쟁도 잘한다 그래요. 그 상황을 잘 판단할 수 있으니까. 운동을 하면 진짜 여러 가지 경험에 부딪히잖아요. 어떤 사람하고 협조를 해야 되고, 어떻게 협력을 해야 되고, 뭐 다른 사람이 힘들 때 나도 힘들고, 이런 것에 대한 그런 경험을 엄청 많이 하기 때문에 협동심과 뭐 이런 사회활동을 많이 배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모든 동물들이나 의자나 책상은 다 네 발로 이렇게 다 안정적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동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수평에다가 이렇게 매달고 있어요. 이렇게 내장을. 그러니까 아주 좀 안정적인 거죠. 근데 사람은 이 직선되는 이 척추에다가 내장을 이렇게 달고 있어요. 장대에다가 마치 이렇게 매달아 놓은 것 같이 진짜 위험한 상태죠, 이게. 그러니까 사람은 허리가 아픈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근데 요통 환자가 많은 거죠. 그래서 운동을 안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요통이 와서 척추가 무너져 가지고 건강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다리 근육이 전신 근육의 3분의 2입니다. 그러니까 다리 운동을 하면 전신 운동을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인체의 화로 역할을 한다 그래요, 다리는. 그래서 제2의 심장이라고 말하죠, 다리를. 그래서 다리 운동, 걷기, 달리기 같은 다리 운동을 중점적으로 많이 하는 것이, 물론 상체 운동도 균형적으로 해야 되지만 그렇게 다리 운동을 많이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순환기계 운동을 위해서죠. 사람의 혈관의 길이가 3만 킬로 이상으로 지구 한 바퀴를 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길은데, 그런데 이제 운동을 격렬하게 하게 되면 평상시에 120배나 더 혈액이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건강하고 가장 깊은 장기가 바로 뇌인데요. 뇌로 피가 얼마나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 가지고 건강을 판단하잖아요. 동양에서는 맥을 재는 건데, 서양에서는 이걸 피로 머리로 올라가는 걸 발견했다고 난리치고 그걸 노벨 의학상까지 받은 내용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뇌를 뇌에 피를 많이 공급시키는 강제적인 방법은 운동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물론 술을 먹어도 약간은 좀 그렇게 되긴 하지만, 그래서 술 먹으면 처음엔 기분이 좋아지는 거, 이유가 바로 그런 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은 하여튼 뇌의 활동을 순환기계, 그래서 신체에 있는 노폐물을 배출시키고 콜레스테롤 감소를 시킨다는 거죠. 다음 여섯 번째는, 운동은 뇌의 활동을 증진시킴으로 인해서 엔돌핀 같은 행복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잖아요. 그걸 러너스 하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울증, 불안감을 감소하고 행복감을 아주 증대시키는. 그래서 기분 나쁠 때 무조건 뛰어서 땀이 나게 하면 기분이 저절로 좋아지게 된다는 걸 많이 느끼시죠. 다음에 일곱 번째는 데드 포인트, 사점, 죽는 점을 항상 경험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 산소를 미리 축적해가지고 뛰는 게 아니고, 뛰다 보면 산소가 부족해서 빚을 계속 지게 됩니다. 빚을 너무 많이 지게 되면 이 혈액 중에 산도가 높아져 가지고 죽을 것 같이 힘들어져요. 그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젖산이라는 노폐물이 분비되면서 산성화되는 거예요. 아주 극도로 산성화돼 가지고 압력이 증가하고 체온도 증가하고 괴로움, 이런 것이 너무 심해 가지고 가장 힘들 때를 데드 포인트라고 말해요. 근데 묘하게도 그걸 지나고 나면 또 세컨드 윈드라 해가지고 좀
좀 좋은데 그냥 참을만 한 때가 또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많이 경험해 보는 사람은 이 사회생활을 하다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아, 이게 지나면 이런 때가 올 거야. 이게 데드 포인트구나. 이런 걸 알기 때문에 그 어려운 점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도마도 효과와 비슷해요. 도마도가 좋은 줄 알지만 사람들이 잘 안 먹는 것처럼 운동이 좋다는 것은 다 알아요. 그런데 실행하지 않는다는 것. 도마도와 같은 거다. 이런 거죠.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는 스포츠 심장인데요. 이거는 꼭 이 모닝이라는 소형 자동차하고 대형 무슨 제네시스나 이런 대형차하고의 엔진 크기하고 비슷해요. 엑스레이가 처음 발견됐을 때 어떤 사람을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찍다가 어떤 사람을 찍어보니까 심장이 다른 사람의 2배 가까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근데 얘는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그 학생이 중거리 선수였어요. 마라톤 선수보다도 중거리 선수 심장이 제일 큽니다. 제일 그게 위험하게, 그러다 죽는 사람도 있어요. 뛰다가. 그런 중거리가, 그래서 옛날에 왜 체력장 하다가 죽는 학생들이 꽤 있었잖아요. 800m라는 게 중거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크기를, 용적이 거의 2배 가까이 이렇게 커진다는 거죠. 운동을 하면 작고, 또 명상을 하면 두뇌가 작았던데 10배까지 커져요. 두뇌 속에는 사실. 그것처럼 스포츠 심장이라 해서, 그래서 그 이름을 심장이 너무 특이하다 그래서 스포츠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이 있는 심장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말을 썼고요. 다음, 체육영재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사람은 이렇게 다 겉으로 보기엔 다 똑같은 것 같지만 근육으로 보면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근과 적근으로 나눠져요. 쥐나 말은 고기 색깔이 빨간 색깔이고요. 개구리 같은 거는 벗기면 그 근육 색깔이 하얀 색깔이잖아요. 요거는 무슨 말이냐? 백근을 가진 순발력이 좋다는 얘기고 적근을 가진 지구력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구리는 어떻게 숨습니까? 천적이 나타나면 이 물가에 있다가 물속으로 점프해 들어가서 딱 숨어버려요. 물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흙탕물을 불면서 그렇게 피하고, 그런데 개구리를 넓은 데 데려놓고 계속 몰면 어느 정도 가다간 그 다음에 꼼짝도 못합니다. 순발력은 지구력이 부족하다는 단점은 있죠. 그렇지만 스포츠 세계에서는 이 백근이 있는 사람이 가장 유리하죠. 마라톤 선수가 아닌 다음에는 이 백근이 있어야지만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상대방보다 더 빨리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손흥민 같은 선수는 백근을 타고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를 뽑을 때 백근을 가진 사람은, 근데 이것이 진짜 해부해 보지 않고도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누가 던지기 제일 많이 합니까? 누가 더 넓이뛰기를 많이 하고 누가 빨리, 다 합니다. 애들끼리도 서로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게 자기 타고난 그 근육 자체가 다르다는 거. 그 다음에 운동의 효과는 근력, 지구력 향상은, 근력과 지구력을 키우면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병, 당뇨병, 대장암, 우울증, 불안감, 변비, 치질 등 성인병을 예방하고 체중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다음 12번, 운동 시 햇빛을 많이 받음으로써 햇빛 중에 비타민 C, 비타민 D가 많이 있잖아요. 그거는 골격이 크게 합니다. 대관령에 보면 송아지들은 송아지일 때 소를 그냥 풀어놓고 키워요. 그리고 노숙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햇빛을 많이 봐가지고 골격이 빨리 커요. 그 다음에 골격이 다 자라면 그 다음엔 살을 찌우기 위해서 껌껌한 데다 놓고 계속 먹이기만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비타민 C를, 그래서 골격을 크게 하는 데는 반드시 비타민 D가 많이 받을 수 있게 바깥에서 운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에 조기 교육을 한다는 거에 된다는 거죠. 늦게 시작하면 세계적인 선수가 고도의 기술을 가진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7살에 운동을 시작한 것을 100%라고 한다면 9살에 시작하면 90%로 떨어지고 12살에 하면 80%로 떨어지고 15살에 했다면 70%밖에 못 따라가고 30살 이상이 되면 시작을 하면 60% 수준까지밖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드민턴 배우러 가면
고치조하고 아마추어조를 따로 하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재능이 좋아도 늦게 한 사람은 그 정도 선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원리가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